네, 안녕하세요. 와니원이 하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액세스 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까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액세스 바이오가 이게 항상 조금 이게 급등이 나오고 나서부터 조금 눌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이제 급등주로 변했기 때문에 아마 밑에 계신 분들은 조금 정리를 하셨겠지만 대부분들이 지금 위에 조금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수익 실현은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을 하나 하면서 적정 가치에 대해서 한번 좀 간략하게나마 좀 잡아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나와주기만 한다면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그 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결과적으로 기업이 좋은 이슈가 발생이 되는 게 주가에 반영되는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그 좋은 이슈가 주식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 그러니까 즉 실적을 잘 낼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지금 뭐 반도체들이 좋아지고 또 이제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잘 움직이는 이유들, 자율주행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항공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이유도 결과적으로 그런 긍정적인 업황이 뭐다? 그 회사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LG에노텍이 최근에 좀 급등이 나왔잖아요. 이노텍 보시면은 이게 급등이 나올 때 이 저평가, 이 최대 실적이 나오면서 저평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주가가 눌려 있는 종목은 언젠가는 그 실적이라는 그 강력한 무기가 결국에는 기업의 가치가 될 것이고 그 가치가 결국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가는 따라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냥 주식의 그건 것 같아요. 이렇게 승인받아서 날아간 이유도 결국에는 그 이제 승인을 받음으로써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움직인 것처럼 결국에는 그게 이제 막연하게 인증만 잘 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도 주담이랑 좀 한 10여 분 정도 통화를 했어요. 오늘 참 많은 기업들의 주담들이랑 통화를 했는데 일단은 뭐 엑세스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왜 공시가 안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그거는 이제 종속회사의 것이기 때문에 의무 공시가 아니어서 보도자료로 좀 대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엑세스 바이오 코리아에서 진행된 거라서 매출은 전부 다 엑세스 바이오에 종속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한 부분에서 틀리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주주 환원 정책은 여전히 좀 없지만 일단은 뭐 회사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주가 같은 경우는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백신이 나오더라도 진단키트는 계속 필요한 상황이라고 회사는 인지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뭐 증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미국 시장 여전히 본사는 미국 시장을 집중을 할 거고 엑세스바이오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나 이제 종속회사 같은 경우는 아시아 지역을 좀 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아직까지는 사실 미국 쪽은 인트리보가 이제 그 독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기사들 같은 거 보시면은 뭐 여기서 바로 보시면은 이제 타 이런 유통 라인들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 요런 것들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 제가 질문을 좀 다 했는데 일단 인트리보가 이제 미국 지역에서 독점인 거는 맞는데 요게 들어온다라고 해서 뭐 배제를 할 것 같진 않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액바 같은 경우는 인트리보에 집중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긴코건, 전환사채건 이제 천만 킷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러면 일단 실적은 기본적으로 꽤 우리가 예상한 거에서 한 절반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하지 않았나라고 보는 게 맞지 않아요?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제 1월 달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 동안 공시가 하나도 안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미국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또 기사들을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첫 번째로 보시면은 이제 바이든이 드디어 조금 뭐 다른 진단 키트한테는 안 좋을 수 있지만 일단은 자국 부분을 좀 많이
우선 미국산 제품 서비스 우선 구입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미국 기업들이 먼저 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 미국 기업에서 뭐 여러 기업들이 있지만 그 미국들의 전반적인 캐파를 과연 나머지 회사들이 다 감당을 할 수 있을지도 봐야 되고,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액세스바이오는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업황인 거예요. 왜냐면 일단 미국 기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바이든이 대한 부분들, 이제 미국 무역에 대한 그런 이익을 우선하는 그런 부분들, 바이 아메리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요는 이제 액바가 좀 어느 정도는 많이 캐파를 좀 차지할 수 있는 업황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액세스바이오 본사가 미국 쪽으로 계속 집중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추가적인 그런 공시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일단 코로나 확진자 이제 그 확진자를 계속 보면 지금 아직 어제에 대해서 좀 업데이팅이 아직은 안 된 것 같은데, 업데이팅이 됐네요. 지금 14만. 그래서 드디어 1억 명이, 드디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억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우리나라 거의 인구의 반절이 좀 안 되는 그 규모까지 누적 확진자가 굉장히 커져 있고, 하루에 우리나라 뭐 1000명 됐을 때도 막 엄청나게 난리였는데, 여기는 신규 확진자가 이제 13만에서 25만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런 부분들로 유지가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계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백신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얘기가 있었잖아요. 지금 프랑스에서는 백신 접종 간격을 3, 4주 유지로 하는 게 변이에 대한 그런 우려거든요. 그래서 또 봉쇄나 이런 것들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코로나 변이죠. 그러니까 자, 이것만 보더라도 그 백신 제조사들 변이 바이러스 확산의 개량 백신 개발 준비, 그러니까 준비면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거예요. 물론 이게 완전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다른 제품이라고 인식이 돼서 전인상부터 다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또 이제 이런 각 그 뭐 FDA라든지 이런 데서 어떻게 또 판단할지 모르기 때문에 좀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효과가 있다라고 당연히 얘기를 하겠죠.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하진 않겠죠. 조금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제 지나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응하는 쪽으로 계획을 변경하기 시작을 했다. 원조 바이러스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개량 백신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변인데도 이러면은 변종 나오면은 난리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남아공변이 바이러스에서는 6분의 1 수준이라면은 이게 지금 백신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봐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변이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유리한 건 진단 키트라는 거죠. 왜? 백신이랑 치료제보다 개발하는 속도가 워낙 빨라요. 그리고 당연히 개량으로 이제 키트가 나오게 되면은 기존에 나가던 회사랑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 이제 개량 진단 키트가 나왔다고 갑자기 뭐 안 거래를 하나도 안 하던 회사랑 갑자기 딱 해서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스탠스를, 이 1등 기업이 유리한 이유가, 큰 기업들, 시장의 캐파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유리한 이유가, 그런 좀 파생적인 제품들이 나왔을 때도 그만한 그 부분들을 계속 유지해 나간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액바가 어쨌든 아시아 쪽에서도 굉장히 큰 규모의 수주가 나왔고, 뭐 인트리보에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뭐 두세 달 사이에 벌써 그 미국 인트리보만 해도 1000억 원이 넘게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본다면 지금 굉장히 시장에 대해서 이런 진단 키트가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바이든의 그런 발언들, 이제 바이 정책이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언젠간 무효할 정도로 이거 이때부터는 변종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변이할 수 있다라는 점이 부각됐다. 그러면은 이거는 계속적으로 백신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없다라는 거고, 치료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제대로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변이가 계속 나온다라는 걸로 봤을 때는 그만큼 중앙체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확진자 감소, 백신 덕분이라 못해 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그쵸. 요런 얘기가 나오는 거면은 진단에 대한 수급들이 다시 한번
조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백신 효과가 뭐 하나도 없으면 안 되긴 안 되겠죠.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1억 명이나 걸릴 정도면 정말 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단키트가 끝났다라고만 말하는 거는 이 시장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고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좀 굉장히 예단이지 않나 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시장. 그러니까 이 시장이 지속적으로 이 산업이 죽느냐 아니면 계속 사느냐 요게 문제인데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백신 나와서 코로나 완전 끝난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진단키트가 박살난 건데 지금 그러지 않잖아요. 치료제도 그렇게 인식을 못 받고 있잖아요. 게임 체인저가 아니다라고 인식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진단키트가 그런 부분에서 눌린 거라면은 사실 제자리 가야죠. 게다가 실적도 갑자기 엄청 잘 나오고 있잖아요. 실적이 그냥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되는 흐름이 나와줘야 정상적인 흐름이라는 거죠. 이게 뭐 도박이 아니잖아요. 가치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가치에 대해서 아무리 외면을 하고 있어도 금덩어리라는 가치가 있는데 그 금덩어리가 예를 들어서 금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다이아몬드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다이아몬드가 지금은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이아가 다이아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가치가 외면당할 수 있지만 이런 흐름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그게 결국엔 다이아로 사람들이 인식하게 될 거고 그럼 너도 나도 사기 시작할 거고 그럼 주가는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지금 사람들은 근데 지금 진단키트 쪽이 아직 다이아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뭐 지나가는 돌멩이처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좋은 공시가 나든 말든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오늘 좀 필로시스랑 휴마시스가 좀 움직였어요. 이 필로시스 같은 경우가 일단은 좀 주가가 좀 급등이 오늘 나왔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도 엄청 터졌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지면서 움직여야 돼요. 이런 식으로 됐고 휴마시스도 이제 찌라시인 걸로 좀 보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FDA 관련된 그런 그게 이제 지금 얘기들이 많죠. 그 찌라시인지 아닌지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FDA 승인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서 이슈가 있었는데 그걸로 이제 오늘 올랐다가 좀 눌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진단주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거래량이 휴마도 터졌고 그 다음 휴마도 어쨌든 요 1000배, 10배가 터진 거예요. 보시면은 10배가 터진 거고 물론 전거래일 대비긴 해요. 그리고 지난번 상승폭이랑 거래량이 그저 비슷합니다.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로시스나 이런 것들이 터진 거 보면은 그 아예 시장에 관심이 없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 액바가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됐었고 한 번씩 진단주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심도들이 높아지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지수가 눌리고 있잖아요. 지수들이 눌리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상승했었던 종목군들이 좀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같은 종목군들 보면은 이제 고점 갔다가 좀 눌리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눌림목이기 때문에 이제 눌림목에서 매수를 잡으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뭐 현대차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눌리잖아요. 그러면은 요거에서 눌렸을 때를 다시 잡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럼 난 이제 다른 데 봐야지 해서 돈이 옮겨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에서 사실 위에서 계속 노는 종목군들보다는 뭐 아까 봤던 필로시스나 이런 것들 보시면 랩지나 이런 애들 보시면 자리가 굉장히 낮잖아요. 뭐 휴마도 뭐 좀 비슷했고요. 그러니까 자리가 조금 그래도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엑세스바이오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주가가 많이 밑으로 눌려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실적 베이스 시젠도 마찬가지. 시젠도 지금 보시면은 많이 눌려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 카카오랑 네이버 그 여기 있을 때 다들 막 관심도 없었어요. 플랫폼 관련된 것도 계속 봐야 된다고 제가 계속 강조 드렸죠. 그 지나고 나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거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마찬가지. 이 종목군들은 계속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횡보를 할 수가 있으나 그 기업의 가치들 이 플랫폼이라는 가치는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액바도 지금 지속적으로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만 보여주면은 결국에는 그 가치를 인정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흐름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진짜 너무 심할 정도로만 안 줄어들기만 한다라면은 이제 주가는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이 업황 자체가 바이든에서 바이 미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변이에 대한 가능성들 계속 나오고 있고 대규모 공시가 나온다라는 거 보면 그만큼 액바거가
지금 나쁘지 않다라는 거, 제품도 나쁘지가 않고 시장에서 이런 관심도도 나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갔다가 빠져서 여러분들 좀 실망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악성 매물 좀 어느 정도 걷어냈다라고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액바 같은 종목을 여러분들 뭐 여기 단타로 치신 분들, 단타로 들어오신 분들은 당연히 단타로 먹고 나가시면 되는데, 지금 위에서 어쨌든 계속 들고 오시는 분들은 사실 뭐 21,000원, 2,000원에서 정리하시려고 이거 갖고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조금은 이제 답답한 이제 횡보 라인들이 또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업황이나 이런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기업이 계속적으로 돈을 번다면은 그에 따른 시장의 반영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량주들을 가는 이유가, 우리가 안정적으로 일정 이상의 수익이 나고 그만큼 이 회사가 탄탄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량주를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근데 얘가 실적이 없다가 갑자기 우량주처럼 실적이 좋아지게 됐을 때 그런 흐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젠도 결국에는 실적으로 시총이 4조, 뭐 지금도 저평가이긴 해, 시젠도 저평가이긴 하지만 그렇게 움직임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들을 우리가 한번 좀 기대를 해볼만 하지 않을까. 왜 지금 아직 1분기 2달이나 남았는데 만약에 공시 더 나와봐요. 그래서 매출액 2천억 원, 3천억 원 막 다가가봐요. 그러면은 시젠처럼 만약에 실적이 나오는데 시젠보다 시총이 지금 뭐 액바가 지금 6,700억 원이고 시즌이 4조 3천억 원 정도니까 7배, 8배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당연히 8배는 아니군요. 6배 정도죠. 6배 정도 차이 나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관심이 좀 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회사가 열심히 해서 계속적으로 좀 실적을 잘 내는지 그런 여부들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액세스바이오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